오늘은 학원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내는 사업자고요. 면세 사업자는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학원업의 경우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 영역의 경우에는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무도학원 또는 운전학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학원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학원이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크게 학원업이 부가세가 면세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일반 과세자랑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럼 일반 과세자랑 비교를 하면서 1년 동안 학원 사업자의 세금 신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학원업의 경우 매달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겠죠. 정규직 직원이나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의 경우 매달 인건비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일용직 직원이 있게 된다면 일용직 직원에 대해서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용직들을 합쳐서 분기에 한 번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직 신고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달 인건비 신고하는 것과 일용직까지 분기에 한 번 신고하는 것처럼 인건비 신고를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처럼 반기에 한 번, 개인 사업자의 경우 반기에 한 번, 법인의 경우 분기에 한 번 부가세 신고하는 거를 면세 사업자인 학원은 신고를 하는 게 없겠죠. 대신에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합계표 제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한 해의 매출에 대해서 익년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 학원의 1년치 매출액을 확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매출에 대해서 당해년도 매출을 내년 5월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끝이 납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1월에 학원업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낸다든지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낸다든지 인건비 지급명세서 제출을 3월 10일까지 한다든지 또는 인건비에 대한 공단의 보수총액 신고를 3월 15일까지 한다든지 하는 절차는 일반 과세자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면세사업자인 학원이 일반 과세자와 다른 점은 특징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세 면제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고 합계표 제출 의무만 있습니다. 내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았으면 이런 거에 대한 제출 협력 의무가 있는 거죠. 대신에 면세사업자는 2월에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통해서 회사의 매출과 주요 경비가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모든 매출과 비용이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 학원을 여러 개 하신다면 각 사업장별로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학원의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입니다. 즉 건당 10만 원이 넘는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다른 업종에 비해서 대부분 건당 금액이 10만 원 넘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잘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추후에 발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고객이 돈을 줄 때 현금 영수증을 원하지 않아서 내가 발행을 안 했는데 나중에 그 고객이 내년 2월에 근로자여서 연말정산을 받을 때 뭔가 세금 환급을 받고 싶다. 내가 그때 왜 신청을 안 했지 하고 추가로 막 늦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실랑이를 벌이다가 늦어서 발급이 안 된다 이러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그럴 때는 고객하고 잘 얘기하셔서 그해 연도 매출이긴 하지만 발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라도 발행해주면서 신고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돈을 받은 날 발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현금 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데요. 금액에 상관없이 다 발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국세청 대표번호인 010-000-1234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 건에 대해서 안 하시게 되면 나중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를 내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과태료로 50%나 내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너무 가중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국세청에서 20%로 바꿨죠. 가산세로 바꿨습니다. 학원의 경우 부가세가 면세가 되어서 본인이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낸 거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아까워서 학원 사업자들이 적격증빙, 즉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를 내지 않고 그냥 돈만 계좌이체하고 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물론 소규모 사업자인 신규 사업자거나 직전 연도 매출이 4,800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도 가산세고 비용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시려면 반드시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도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10%를 내시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되겠죠. 학원업의 경우에는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시고 이 초기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내용연수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해서 종합소득세든 법인세를 절세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업의 경우에는 비용의 대부분이 인건비죠. 사무실 유지 비용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이 용역을 제공하는 거여서 제일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의 경우에는 꼭 놓치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인건비 신고를 못 하신다면 당연히 내년 5월에 또는 3월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면 제2의 세금인 건강보험료도 많이 나오겠죠. 모든 게 연쇄적으로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비용은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원업에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강사, 1타 강사를 모셔오는 경우가 있죠. 이런 강사들을 모셔올 때 내는 보너스, 인센티브에 대해서 어떻게 경비 처리하느냐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사비의 경우에는 그 강사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는 이직 보너스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안 보내서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강사의 경우에는 이런 사이닝 보너스, 즉 이직료에 대해서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고 안분해서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안분하는 기간은 근로기간이나 또는 계약기간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학원이 기업이나 이런 곳에 강사를 파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면세가 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당연히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업체에 강사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학원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면세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의 총 과정이 장기적으로 1년인 경우, 이럴 때 한꺼번에 1년치 수강료를 받은 경우에는 언제 매출로 인식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원래 세법에서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시기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1년치를 한꺼번에 땡겨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시점에 매출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즉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한꺼번에 받고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때를 용역의 제공치기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학원의 우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 경비 처리가 되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학원의 규칙이나 내규 같은 게 있어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할 때 그 상대방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뜻은 기타소득이라는 인건비로 비용 처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비용 처리가 다 가능한 건데 그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으로 학원의 사규 같은데 규칙이나 이런 데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는 상대방이 세금을 안 내고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학원 사업자의 사업을 하면서 궁금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